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별처럼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죠. 한때는 거칠고 차가운 주먹으로 어둠 속 세상을 지배하며 두려움만을 주었던 그림자 같은 과거를 살았고, 지금은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를 내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토록 다른 두 삶의 경계에 선 남자. 그의 이름은 온유하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0명에 달하는 위협적이고 험악한 남자들이 그의 소중한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 들이닥치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그 순간, 그는 단 한마디 말로 그리고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움직임으로 그 모든 위협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폭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빛나는 진짜 권위, 그가 내민 손길에는 어떤 힘이 숨겨져 있을까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진정한 이야기가 이제 막을 올립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정겹고 아늑한 골목길 한켠에 아담하게 자리한 온유 카페. 쉰둘의 김온유 사장은 지난 10년간 비바람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이 작은 공간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 비록 빠듯하고 녹록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이 카페는 그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투박하지만 오랜 세월 다져진 정성스러운 손길로 신선한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갓 볶은 원두에서 피어나는 고소하고 향긋한 내음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얼굴에는 작지만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걸려 있었죠. 드르륵, 드르륵. 기분 좋고 리드미컬한 원두 볶는 소리가 공간 가득 퍼지며 그의 하루는 비로소 온전히 시작됩니다. 42,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뒤늦게 시작한 이 카페는 온유 씨에게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장 제2의 삶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어. 괜히 고생만 할 거야. 라는 주변의 걱정 섞인 시선과 세상의 편견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보물이 되었죠. 젊은 시절 오직 거칠고 차가운 주먹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두려움만을 주었던 그에게 이 작은 공간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이자 잃었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게 해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화와 만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함이 감도는 평화로운 시간, 카페 문이 달랑거리는 정겨운 소리를 내며 열리고 80줄의 김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단골 중에 단골이신 할머니는 오늘도 무릎이 쑤신다며 작은 투정을 부리셨죠. 온유 씨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익숙하고도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뜻한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하고 묻자 할머니는 아이고 무릎이 말을 안 듣네. 하며 힘든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온유 씨는 그런 할머니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할머니, 무릎에 좋다는 차 있어요. 한 봉지 가져가세요 하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고 고마워라 하시며 주름진 손으로 온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과 벅찬 감동이 물밀듯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젊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기쁨과 타인에게서 오는 따뜻한 온기. 이제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채우는 가장 큰 보람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고 두려움만을 주던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온기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할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빛났습니다. 잠시 후 활기찬 기운을 뿜어내며 대학교 2학년 민준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는 민준이를 보며 온유 씨는 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공부는 어때? 하고 묻자 민준이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장님.
온유 씨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마자 특별히 더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깊고 향긋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서도 무슨 시험이야? 물으며 전공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민준이와의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갔죠. 그는 민준이의 작은 고민에도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온유 씨는 부드러운 우유를 섬세하게 스팀하면서 능숙한 솜씨로 라떼 아트로 작은 하트까지 정성스럽게 그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니, 감히 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섬세하고 따뜻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민준이는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며 감탄하듯 환하게 웃었고 그 환한 웃음을 보며 온유 씨도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다 도움이 돼. 아버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조언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격려의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시간이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지쳐 보이는 회사원들, 정겹게 안부를 건네는 동네 상인들,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르는 학생들까지. 저마다 다른 삶의 무게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온유 씨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잠깐의 휴식과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손님은 사장님, 오늘 원두 향이 특히 좋네요 하며 칭찬했고 온유 씨는 환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원두로 바꿔봤거든요 하며 겸손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커피 향과 사람들의 소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아지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이 온유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거친 삶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걸 이제는 비로소 깨닫고 온전히 알고 있었거든요. 작은 대화들, 따뜻한 미소들, 진심 어린 관심들. 이 모든 것이 온유 씨의 하루를 채우는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거칠고 무의미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의미를 더해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붉게 물들며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온유 씨는 문득 평온한 마음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듭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 공간,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을 주는 자신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자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움과 감사함으로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소중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갑작스럽고도 섬뜩한 소리가 모든 정적을 산산히 깨트립니다. 꽝! 카페 문이 요란하고 거칠게 안으로 젖혀지며 험상궂고 위협적인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1명, 2명. 셀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남자들, 모두 10명이나 되는 그들의 등장에 어딘지 모르게 위협적인 분위기가 감돌았고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으며 무겁게 변했습니다. 마치 거친 짐승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페 안을 훑었고 그들의 기세에 모든 생명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머 하고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차를 엎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이 공포에 질려 역력해 보였죠. 민준이도 그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듯 벌떡 일어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손님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평온했던 카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카페를 지배했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야!
여기 사장 나와봐. 우렁차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지자 다른 손님들은 더욱 움츠러들며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의 험악한 표정과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자세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긴장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 살벌한 상황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일어나 조용히 나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오직 도망칠 기회만을 애타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온유 씨는 그들의 위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앞의 위협적인 조폭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공포에 떨고 계신 할머니께 다가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 다시 따라드릴게요 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할머니께 그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며 부드럽게 안심시켜드렸죠. 민준이에게도 괜찮아 걱정 마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온유 씨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보며 손님들도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하고 거칠게 굳어집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야, 무시하지 말고 이리 와.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온유 씨를 노려봅니다. 온유 씨는 그들의 살벌한 시선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차분히 그들 앞으로 걸어가 어떻게 오셨나요? 하고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조폭 두목은 협박적인 톤으로 이 건물 임대료 밀렸다며 3개월치 450만 원. 건물주가 우리한테 맡겼어. 빚 받아오라고 말이야 하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온유 씨 주위를 에워싸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3일 안에 1억 가져와. 연체료랑 수고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아니면 여기 박살내겠어. 알아들었어? 그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공간을 갈랐고 카페 안은 긴장감으로 폭발할 듯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이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그런데 온유 씨는 놀랍게도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폭들은 당연히 온유 씨가 벌벌 떨거나 아니면 거칠게 화를 내며 항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담담하고 침착한 반응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태어남에 오히려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조폭들이 완전히 당황합니다. 뭐?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상황 파악 못해?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차를 대접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온유 씨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카운터로 가서 차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손님을 대하듯. 20년 전이었다면 온유 씨의 반응은 분명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벌써 주먹이 먼저 나갔을 테고 이런 놈들이 감히 자신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의 온유 씨는 이 동네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자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와 온기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단단하게 변화한 후였습니다. 급하실 텐데 잠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온유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고 친절한 차분함만이 가득했죠. 조폭들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반응에 더욱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그들에게 오히려 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다음 행동을 가늠할 수 없었고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앉았습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 찻잎을 우리는 섬세한 소리. 온유 씨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합니다. 조폭들은 이런 온유 씨의 모습을 곁눈질하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 뭔가 다른데? 보통 사람 같지 않아.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표정은 점차 당혹감과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 바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온유 씨의 놀라운 침착함에 조금은 안심했지만 여전히 깊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온유 씨만은 여전히 평온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온유 씨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의 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 팽팽하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온유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조용했던 카페의 휴대폰 벨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 박형식. 온유 씨는 조폭들을 쓱 바라보며 평온하게 잠깐만요. 전화 좀 받겠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조폭들을 더욱 당황시킵니다. 네, 형님. 온유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극도로 정중하고 공손해집니다. 조폭들은 온유 씨의 통화를 곁눈질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유 씨는 조용히 네, 지금 카페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하고 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온유 씨의 표정은 점점 심각하게 굳어집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조폭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단순한 카페 주인이 아님을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온유 씨의 통화 내용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상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온유 씨의 극도로 정중하고 공손한 말투. 그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온유 씨가 계속해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약 3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카페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하고 건방졌던 조폭들의 표정에서 점차 여유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초조함과 함께 극심한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죠. 그들은 곧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놓였음을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전화를 끄는 온유 씨가 조폭들을 다시 차분하게 바라보며 죄송한데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조폭 두목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지만 온유 씨는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카페 밖으로 나갑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위압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조폭들은 그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유 씨가 카페를 나간 후 남겨진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욱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 아저씨가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무섭다. 처음에 위세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점점 위축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카페 앞 골목길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 대가 마치 그림자처럼 쥐 죽은 듯 조용히 멈춰섭니다. 부르르. 고급 세단의 묵직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들은 모두 진하게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과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노리듯 정지해 있는 듯한 위압감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 조폭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설마. 조폭 두목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차들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에서, 아니 이 일대에서 저런 차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체념이 스쳤습니다. 이윽고 차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한 명씩 내립니다. 하나, 둘, 모두 6명. 그들의 분위기는 조폭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체격도 옷차림도 걸음걸이도 모든 것이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진짜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자 이 지역을 장악한 거대한 세력이었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조폭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박 형님? 조폭 두목이 벌벌 떨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남자들 중 한 명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니지 설마. 다른 조폭들도 창밖을 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온유 형님이시잖아. 우리 죽었다.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공포에 질려 들립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온유 씨가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결코 상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카페 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도적인 위압감과 냉기는 조폭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어떻게 해? 도망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그들은 꼼짝없이 덫에 걸린 생쥐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다가오는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도 창밖의 상황을 보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온유 씨가 단순한 카페 사장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친근하고 온화하게 대해주던 사장님에게 이런 압도적인 과거와 권위가 있었다니. 그들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카페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형식이 들어옵니다. 그는 온유 씨의 오랜 동생뻘 되는 사람이었지만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조직의 실세였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마치 얼음물이 쏟아진 듯 카페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며 모두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형님. 박형식이 온유 씨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여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카페 안에 있던 조폭 10명 모두가 일제히 벌떡 일어나서 박형식과 똑같이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온유 씨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했고 그 속에는 이제 절대적인 복종과 극심한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유 씨가 자신들의 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온유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들이 카페 안에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위세등등하게 으름장을 놓으며 카페를 부수겠다고 협박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극심한 공포와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철저히 부서졌습니다. 김할머니와 민준이는 눈을 크게 뜨고 온유 씨를 바라봅니다.
평소 자신들에게 친근하고 온화하게 대해주던 그 카페 사장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존경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민준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은 듯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경외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들이 알던 온유 씨는 단지 평범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온유 씨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후. 마치 20년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평범한 길을 택했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서의 일상이 갑자기 깨어져 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받아들임이 그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고요했지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장사하니? 온유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 한마디에 카페 안 공기는 순식간에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단 한마디에 담긴 압도적인 위엄과 날카로움이 조폭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꾸짖음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한치의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폭 두목은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형님 가게인 줄 알았다면 절대 이런 짓 안 했습니다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떨렸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형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고 간절하게 사과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유 씨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온유 씨가 조폭들을 쭉 훑어봅니다. 모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조폭들은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이미 20년 전에 손 씻고 나왔어. 그때 내가 왜 그만뒀는지 알아? 너희 같은 애들 때문이야. 온유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에 대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단호했습니다.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 하고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김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계셨습니다. 박형식과 다른 정장 남자들도 온유 씨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온유 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박형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할까요, 형님? 형님을 건드린 놈들을. 하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온유 씨를 모독한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정장 남자들도 조폭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응징할 기세로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유 씨가 손을 들어 박형식을 말립니다. 아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내가 왜 이 길을 그만뒀는지 알아? 온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은 깨달음과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의 무의미함과 그로 인한 공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온유 씨가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건 쉬워. 하지만 진짜 존경받는 건 그건 다른 문제야. 온유 씨가 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할머니가 나한테 고마워하실 때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너희들이 주는 공포 따위랑은 차원이 달라. 할머니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온유 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유 씨가 민준이를 부르며 말합니다. 민준아, 너 아까 시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그런 스트레스가 진짜 사는 거야. 건전한 고민, 건전한 노력. 그런 게 인생이라고. 온유 씨가 다시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몰라. 진짜 어른이 뭔지 말이야.
조폭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유 씨가 천천히 조폭 두목 앞으로 걸어갑니다. 두목은 온유 씨의 발걸음 소리에 몸을 더욱 움츠리며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봐. 온유 씨의 목소리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타이르는 아버지 같았죠. 그 속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변화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조폭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뭔가 다른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유 씨가 그의 어깨에 따뜻하게 손을 올립니다. 너 몇 살이야? 28입니다, 형님. 부모님은 살아계시나? 네. 계십니다. 온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어떻겠어? 아들이 이런 짓 하는 걸 말이야. 그의 말은 조폭 두목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조폭 두목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온유 씨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너뿐이겠어? 온유 씨가 카페 안을 둘러봅니다. 여기 계신 할머니도 저 민준이도 다 각자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왜 너희들만 이런 식으로 사니?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주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유 씨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이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알바하면서 학비 벌고 있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순수하고 진심 어린 젊은이의 말에 조폭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감했습니다. 온유 씨가 박형식을 바라봅니다. 형님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겠다면 박형식이 조폭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응징할 듯 위협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온유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의 결정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폭력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온유 씨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는 없을까? 도와준다고요? 자신들을 협박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말입니까? 조폭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온유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온유 씨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모두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온유 씨가 조폭 두목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진짜로 일하고 싶어? 정직하게? 조폭 두목은 네, 형님. 진짜로요. 이런 생활 저도 하기 싫습니다. 부모님께도 창피하고요 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온유 씨는 그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 건설 현장인데. 온유 씨가 박 형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형식, 혹시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 사람 필요하지 않나? 박 형식이 놀란 표정으로 온유 씨를 바라봅니다. 형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는 온유 씨의 파격적이고도 믿을 수 없는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온유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변했잖아. 이런 평범한 카페 사장이 됐잖아. 그의 말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변화의 가장 확실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조폭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부모님께도 떳떳해지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온유 씨가 내민 손을 꽉 잡으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희망이 번졌습니다.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온유 씨가 다시 모든 조폭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돼. 특히 할머니나 학생 같은 사람들 말이야. 알겠어? 조폭들은 네. 절대 안 합니다, 형님. 맹세합니다. 하며 진정성 가득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순간 카페는 단순한 장소를 넘어 희망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나간 후 카페는 다시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형식과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온유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형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그들이 나간 후에야 카페는 비로소 원래의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온유 씨의 삶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영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온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온유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 저는 그냥 온유입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이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궁금해하셨고 온유 씨는 할머니의 찻잔에 차를 다시 따라드리며 옛날 일이에요, 할머니. 지금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온유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요. 저희를 지켜줘서 라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온유 씨에 대한 따뜻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도 온유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었어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용서하시다니. 그의 눈빛은 감탄과 경외심으로 빛났습니다. 온유 씨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야. 누구나 기회는 있어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삶의 깊은 통찰과 함께 젊은이를 향한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온유 씨를 통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순수하고도 궁금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온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 진짜 힘이 뭔지 말이야. 온유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주먹이 힘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그게 힘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과 함께 과거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진짜 힘은 온유 씨가 김 할머니와 민준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안심시켜주는 거고 희망을 주는 거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맞아요. 사장님 같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커져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온유 씨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지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온유 씨의 이야기는 모두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민준이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듯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요.
온유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민준아, 너는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민준이에게 따뜻한 격려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민준이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온유 씨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온유 씨는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원두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하고 정겨운 소리가 카페에 다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몇 분 전의 소동은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삶,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존재는 더욱 빛났습니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장소를 넘어 온유 씨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온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폭력을 버리고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택한 것.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을 선택한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이룬 진정한 성장이고 가장 값진 어른다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후회하시지 않아요? 예전 생활을? 온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 대신 깊은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혀,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김 할머니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온유야. 고마워.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온유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어서. 그의 눈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진정한 행복이 번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온유 카페에는 놀랍고도 가슴 벅찬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리고 특별한 손님들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온유 씨를 위협했던 조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험악함 대신 평화와 진정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조폭 두목이었던 준수였습니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한 달 전에 험악했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도 정시 퇴근했어요. 그는 밝고 활기찬 얼굴로 온유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온유 씨는 따뜻하게 맞아주며 준수야, 어서 와. 오늘 힘들었지?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준수는 온유 씨가 소개해준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런 힘듦은 좋은 힘들비예요, 사장님. 그는 새로운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다른 전직 조폭들도 하나둘씩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사장님, 이들 모두 각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밤낮 없이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사람, 편의점 알바를 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 모두 정직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 대신 땀의 가치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고? 온유 씨가 따뜻하게 물었고 준수는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매일 고마워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진심 어린 행복과 함께 부모님께 죄송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부모님께 떳떳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도 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참 기특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변하다니. 할머니는 이제 이들을 마치 친손자처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따뜻한 할머니의 잔소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민준이도 이제 이들과 격이 없이 친해졌습니다. 형들, 일하면서 힘든 점 없어요? 민준이가 묻자 준수는 있긴 하지.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 부모님 얼굴 똑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정한 동료이자 같은 길을 걷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온유 씨에게 특별하고도 가슴 벅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진짜? 축하해. 어떤 사람인데? 준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예요. 저한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줬어요. 하며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준수의 눈빛은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유 씨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참 잘됐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라고 말했고 준수는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며 감사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온유 씨는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믿어준 것뿐이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준수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동네의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이 온유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젊은이들, 방황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청소년들. 이들이 온유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온유 씨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족들과도 다시 잘 지내고 싶고요. 19살 청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온유 씨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검정고시부터 준비해보자.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 카페 일을 도와주면서 용돈도 벌고 동시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온유 씨의 따뜻한 손길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이런 후배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형,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과외도 해줄게. 대학생이 된 민준이는 자신이 온유 씨에게 받은 따뜻함과 배려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유 씨로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김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카페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네.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곳이야. 온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작은 카페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온유 카페는 이제 단순히 동네의 작은 카페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일들로 유명해진 지역 명소를 넘어 전국적인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함은 맛있는 커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어른 온유 사장님과 그를 통해 변화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작년에 길을 잘못 들어섰던 청소년 현우가 활짝 웃으며 합격증을 들고 카페로 뛰어왔습니다. 온유 씨의 도움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당당히 대학까지 합격한 것이었죠. 정말 축하해, 현우야. 온유 씨의 얼굴에 아버지 같은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현우를 꼭 안아주시며 아이고 우리 현우. 정말 기특해.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81가 되신 할머니는 이 카페의 젊은이들을 모두 친손자처럼 아끼고 여기셨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대학 가서도 자주 올게요 하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수는 이제 건설회사의 현장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한 것이었죠.
사장님,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의 옆에는 준수를 믿고 사랑해준 예쁜 간호사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준수 씨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려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온유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 잘 어울리네. 준수야, 행복하게 살아라. 준수는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오직 밝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카페에 변치 않는 단골이었고 온유 씨를 도와 후배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해요. 사장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온유 씨는 그래, 민준아. 넌 분명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너는 원래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 라고 말하며 민준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민준이의 성장에 대한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역시 온유 씨의 뒤를 이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 온유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손님과 사장 사이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변화를 이룬 젊은이들,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어른들, 그리고 희망을 찾아 온유 씨를 찾아온 새로운 젊은이들. 카페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18살 소녀가 조심스럽게 온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가족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유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지, 여기 앉아. 차부터 한잔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품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온유 씨는 지치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온유 씨에게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다니. 온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믿어줬잖아. 그게 가장 큰 힘이었던 거야.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할머니의 말씀은 온유 씨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진리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비쳤습니다. 해질 무렵 온유 씨는 카페 문 앞에 서서 하루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카페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었지만 온유 씨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일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와 깊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토록 의미 있게 변화했음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온유 씨가 마지막으로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고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온유 씨는 주먹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온유 씨는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었고 진정한 어른다움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카페 간판에 적힌 온유 카페라는 글자가 석양빛에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카페, 작은 변화들. 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온유 카페는 그렇게 빛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5년 후, 온유 카페는 이제 단순한 지역 명소를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유 씨는 여전히 그 작은 카페에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원두를 볶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하고 정겨운 소리는 그의 변치 않는 진심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9살 소녀가 카페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준수의 예쁜 딸 예린이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왔구나. 온유 씨가 아이를 번쩍 높이 들어올리자 예린이는 해맑은 얼굴로 네. 할아버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하고 자랑했습니다. 온유 씨의 얼굴에는 더없이 행복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준수가 아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예린이가 맨날 할아버지 보러 오겠다고 해서 온유 씨는 뭘 죄송해. 우리 예린이가 오면 카페가 더 밝아지는 걸 하며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친할아버지 같은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더욱 넓고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33이 된 준수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한 것이었죠.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또 다른 아이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길을 잘못 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온유 씨는 당연하지. 언제든지 데려와 하고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준수 역시 온유 씨처럼 변화의 손길을 내미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제 86이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카페를 찾으시며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온유야, 오늘 신문에 또 내 이야기가 나왔더라. 할머니가 신문을 펼치며 보여주셨고 전국에 온유 카페 같은 곳들이 생기고 있다는군 하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온유 씨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골목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온유 카페의 이야기가 언론과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취지와 목표를 가진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카페, 다시 카페, 새 출발 카페. 모두 온유 씨를 본받아 시작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공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거대한 파도처럼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센터에서도 카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온유 씨는 그래. 잘 됐다. 민준아, 넌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온유 씨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민준이를 통해 더욱 넓게 그리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민준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온유 씨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온유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사장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잖아요. 제 딸 수술비. 기억하세요? 온유 씨는 깜짝 놀라. 아, 혹시 그때 그분이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지금 의사가 되었어요. 소아과 의사요. 그때 사장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 씨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이 의사가 되었다고요? 참. 잘 됐네요. 정말 기쁘네요. 남자는 사장님, 저희 딸도 사장님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아이들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라고 덧붙였고 온유 씨는 그게 진짜 갚음이네요. 돈으로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갚음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유 씨의 작은 선행이 20년 후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유 씨는 카페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도움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의사로 만들었고 그 의사가 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마치 거미줄처럼 혹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의 가슴은 따뜻한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20살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준수 형님이 소개해줬어요. 온유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래, 어서 앉아.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고 답했습니다. 그의 카페는 여전히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온유 씨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었습니다. 58이 된 온유 씨의 머리는 어느새 반백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혜와 평화로 빛났습니다. 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온유 씨에게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야,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이제 너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온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믿어줬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온유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할머니의 말씀은 온유 씨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깊은 진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온유 씨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찾은 곳,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방향을 찾은 곳. 온유 카페는 그렇게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온유 씨가 마지막으로 혼자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구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것. 그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평화와 깊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온유 카페의 불이 꺼지고 조용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온유 씨가 심어놓은 따뜻함의 씨앗들은 전국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온유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